질 필러와 레이저 시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좀 쉽게 생각하셔도 되는 게 어떤 시술들은 금식을 해야 되고 마취를 해야 되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 사실 되게 바쁘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간단히 시술 받을 수가 있고 질은 괴사나 합병증이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질 이완을 위한 이제 질 필러와 레이저에 네네네네.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네네네. 질 필러나 레이저는 받기가 좀 부끄러울 수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화편을 봤을 때 이건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시술이라고 생각이 딱 듭니다. 그러셨습니까? 바로 스케치를 하셨습니다. 질 필러와 레이저 시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필러 레이저는 평소 생활을 하면서 특히 이제 출산 후에 본인이 좀 불편하시다 그러면은 가까운 산부인과에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셔도 되고요. 얼굴도 이제 리프팅 레이저가 있고 화이트닝 레이저가 크게 나눠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볼륨감을 채워주는 거랑 건조증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으로 하는 제품들 이제 크게 이제 그런 차이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쉽게 생각하셔도 되는 게 어떤 시술들은 금식을 해야 되고 마취를 해야 되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 사실 되게 바쁘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간단히 시술 받을 수가 있고 굳이 번거롭게 뭐 신랑한테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결정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모를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모르면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게 이제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결과를 잘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얼굴 같은 경우는 뭐 시간 지나면 흘러내리고 아니면 네, 부작용으로 네, 뭐 네. 괴사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이거는 그거랑 좀 다른지? 피부과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필러 보톡스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지만 필러는 사실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미간 요런 데 쓰는 필러들은 혈관으로 들어가서 조금 무서운 얘기를 드리면 실명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숙달되신 분들도 조심스러운데 질은 괴사나 합병증이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거운 수술은 아닌 것 같아요. 가벼운 시술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질 레이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술이 돼요? 질 레이저도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수면 마취나 이런 게 필요가 없고 대부분 별 상처가 없거든요. 일상 회복이 빠르세요. 뭐 샤워하거나 부부 생활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욕의 기간을 가져야 된다든지 주말에 만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좀 불편했다 그러면은 이제 수술에 앞서서 손쉽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질 필러하고 질 타이트닝 레이저를 네네네. 같이 시술할 수도 있나요? 같이도 많이 하시죠. 아무래도 필러는 조금 국소적인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레이저는 전반적인 케어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많이 하십니다. 그 앞에 있는 게 지금 그 질 필러 네, 제일 뭐 유명한 제품들이고 어떤 것들은 얼굴에도 쓰는 제품들이고 질 전용으로 나온 제품들인데 우리가 필러 같은 게 보통 꺼질까 봐 걱정을 하잖아요. 안 꺼지고 부부 생활할 때 볼륨감을 주는 제품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건조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요거는 조금 복불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계속 관리를 한다는 측정에서는 좀 번거로울 수 있지만 어떤 시술이라는 게 내가 100% 만족스럽지 못했을 때 영구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차례대로 해야 되는 게 있나요? 먼저 필러 같은 거를 좀 더 편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레이저도 이제 한 달 간격으로 여러 차례 받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격도 이제 레이저 종류가 조금 더 고가기 때문에 필러 먼저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필러하고 언제쯤 레이저를 할 수 있나요? 한국 사람 바쁘잖아요. 그래서 뭐 같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둘 다 하신다 그러면. 네.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무거운 수술이 아니다. 네네, 맞습니다. 해주시는 거예요. 레이저 장비가 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무 건조할 때 이걸 회복시키는 데 좋은 장비가 있고 요실금이라든지 질 이완 같은 거 아니면 염증 관련돼서 좋은 레이저 장비들이 있고 타이트닝 위주로 해서 하는 제품들이 있고 하니까 본인이 불편한 거에 맞는 제품을 찾아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저번에 질성형은 다 얘기가 끝난 건가요? 지난번으로? 보충해서 해도 되나요? 보충하셔도 돼요. 이제 저번에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면 이제 필러나 레이저로 했는데도 부부 생활할 때 만족을 못 한다든지 분비물이 많다든지 하면은 결국은 이제 늘어나 있는 질을 조금 잘라내고 이제 축소를 시키는 게 이제 보통 말하는 이쁜이 수술인데 좀 유난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염증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저는 수술도 필요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가끔 잘못돼서 오신 분들 보면 젊었을 때 한 번 하고 나서 너무 힘든 채로
또 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보면은 질 입구만 너무 좁게 돼 있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가 부부 생활이 오히려 좋아지려고 한 건데 하고 나서 더 안 좋아지는 경우를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수술인지 이제 너무 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는 복원을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질 입구가 너무 좁게 되면 안 되고 질 입구만 좁게 되는 게 아니라 질 안도 너무 좁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신랑만 좋아하고 나는 너무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어느 정도 복원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수술을 했는데도 신랑이 좀 몰라본다, 또 보충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제 생각은 한 번에 과하게 해서 일부를 복원시키는 것보다는 표준적인 사이즈로 줄인 다음에 여기서 모자라면 조금 더 줄인다든지 실리콘 링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제품으로 넘어가시는 게 순서상 맞지 않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되게 오늘 많은 정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